예, 이제 두 번째 점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점유의 모습을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점유. 예, 점유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예, 자주 점유 대 타주 점유. 이게 소유의 의사 유무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이 매매를 통해서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을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이 매수인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건 샀어요. 등기까지 넘겨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죠. 그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 자주. 스스로 주인이 되는 점유.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주 점유. 그런데 이번에는 매매가 아니에요.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라고 해봅시다. 이제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자기가 소유자처럼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타주. 다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죠. 그런데 그러면 동산입니다. 이번엔 동산에 대해서 을이 갑의 물건을 훔쳤어요. 도둑이에요. 도둑. 예, 도둑은 어떤 점유를 할까요? 이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이 분류에 있어서 이 도둑은 예, 자주 점유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즉 본권이죠. 본권과 본권 유무와 예, 무관합니다. 무관. 도둑을 예를 들면 도둑. 그래서 이 소유의 의사는 본권이랑 관계없이 그냥 소유를 의욕하느냐에 따른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선의 점유, 악의 점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의하면 우리가 법에선 선의하면 뭔가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악이면 알고 하는 거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점유에서는 이 선의 점유, 악의 점유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을이 위조를 해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위조를 해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등기를 취득했어요. 근데 이 을이 다시 병한테 이걸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을의 등기를 보고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등기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병은 소유자가 되나요? 예, 안 되죠. 왜 안 되죠? 이 등기를 보고 이 사람이 매매를 하긴 했지만 공신의 원칙이 적용 안 돼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 안 되니까 이 공시를 믿고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소유자는 이 사람입니다. 소유권을 취득 못 해요. 물론 우리가 배웠지만 이 등기를 보고 이 사람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무과실로 인정이 될 뿐이지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그런데요, 이제 지금 점유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병의 점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병의 점유는 본권이 없죠. 본권. 즉 소유권이 없는 점유죠. 그래서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자기가 본권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병은 자기가 을로부터 정상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이 권리를 취득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권은 실제로는 없죠. 하지만 신뢰를 하고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선의 점유라고 합니다. 선의.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 을과 거의 한 통속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위조 사실도 알고, 위조 사실 아니까 당연히 을이 뭐 등기는 있지만 올바르게 등기를 취득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병이. 이런 경우에는 본권이 현재 없고, 그리고 자기의 점유가 유효하다고 신뢰를 했나요? 아니죠.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본권이 없는 걸 내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아시겠어요?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래서 이렇게 선의와 악의는 본권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권이 없는데 자기가 본권이 있다고 믿은 점유를 선의 점유라고 하고, 본권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서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이제 또 과실 있는 점유, 무과실 점유가 나와요. 이것은 똑같이 지금 봤던 사례를 연달아 생각을 해봅시다. 부동산이고, 여기는 위조고, 여기는 매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의예요, 선의. 즉 자기가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취득을 했지. 응? 내가 을한테 이렇게 매매를 해서 취득을 했지 하면서 자기가 선의예요, 선의. 선인데 이 사람이 나는 본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을의 등기부를 보고서 했으면 등기부를 잘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걸 무과실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무과실이 추정되죠. 등기부를 보고 거래했으면 무과실이 추정됩니다. 무과실로 생각을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을의 등기를 안 살피고 그냥 바로 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과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과실 점유와 무과실 점유는 선의 점유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1, 2, 3번까지는 조금 어려운데 4번부터는 쉽습니다. 4번 볼까요? 평온 공연 점유, 그 다음에 폭력 음비 점유. 이건 뭘까요? 평온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딱 봐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 폭력 음비는 안 좋은 거예요. 평온, 그냥 점유 취득 과정에서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개입이 안 된 일반적인 평온하게 그 점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려져서 자기가 떳떳하니까 이렇게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온 공연 점유는 그런 개념이고,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폭력 음비 점유는 이거랑 반대예요. 점유 취득 과정에서 폭력이 개입이 됐다거나 점유를 취득하는데 몰래 점유를 취득한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점유, 불계속 점유라고 그런 점유 모습이 나오는데, 계속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을이 점유를 계속 하는데 끊임이 없어요. 쭉 점유를 어떤 특정 시점부터 특정 시기까지 계속 점유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점유라고 하고, 불계속 점유는 이 쭉 기간 중에서 어떤 이만큼 부분이 점유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뭐 단순한 내용이죠. 이걸 불계속 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유의 모습에 따른 분류를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민법에서요, 우리 민법에서 점유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추정되는 점유가 있어요. 추정.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점유가 어떤 점유냐에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추정을 해주는데, 이 점유가 어떤 점유라고 추정을 해주는데, 우리 민법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해주고요. 자주점유가 추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의 점유를 추정을 해줍니다. 아, 별일 없으면 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유였겠지. 이렇게 선의 점유를 추정을 해줘요. 그리고 얘는 추정을 안 해줍니다. 아, 뭐 그렇지, 평온 공연한 점유였겠지.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갑의 점유를. 그 다음에 별일 없으면 점유의 어떤 끊김이 없이 계속 점유를 했겠지.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게 4번, 5번, 1번, 2번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추정은 안 해줘요. 그러면 갑자기 이상하다, 무슨 무과실 추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무과실 추정은 등기부를 보고 거래를 했을 때 그 자가 과실이 없다는 걸 추정해 주는 거지, 그냥 이런 거 아니고, 등기부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이 점유에 무과실이 있다고 추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과실 추정이 안 돼요. 그래서 무과실을 무슨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무과실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나머지 점유들은 점유자가 특별히 입증할 필요가 없겠죠. 이 점유를 부정한 측에서 타주 점유를 입증을 하고, 악의 점유를 입증하고, 폭력 은비 점유를 입증하고, 불계속 점유를 입증을 해야지, 이 자가, 점유하는 자가 이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이제 자주점유가 들어갈 거예요. 자주점유가 뭐라고 그랬죠? 소유의 의사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 소유를 의욕하는 의사. 소유를 의욕하는 의사지,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점유는 아니다. 이게 이제 판례 문구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유권, 즉 본권 유무와 나는 본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점유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봤지만 이것은 무슨 점유죠? 선의 점유와 관련된 거죠. 본권이 있다고 믿는 점유, 선의 점유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지 이것은 자주점유 내용이 아니에요. 판례 문구 그대로 옮긴 건데, 소유의 의사를 이해하기에 좋은 문구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소유를 의욕하는 점유지 내가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점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그 점유가 어떤 점유인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판단의 그 기준이 우선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매매를 했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자주점유겠지. 그죠? 그리고 근데 을이 이제 매수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하네? 그러면 임차인이니까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사람은 타주 점유로서 점유를 하고 있네. 이렇게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줘요. 그죠? 그래야겠죠?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점유에 대해서 추정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냥. 이 이제 밑에 있는 악의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판례가 있는 부분인데, 절도범. 그러니까 갑이 부동산을 절도를 할 수는 없죠. 절도하는 것은 그냥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시계, 뭐 이런 거, 동산. 근데 이게 이렇게 이 사람이 절도범입니다. 갑의 물건을 훔쳤어요. 이 절도가 무슨 점이라고 했죠? 방금? 자주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절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 갑 소유,
갑소유에 이렇게 땅이 있다고 봅시다. 땅이 있어요. 갑소유에 어떤 A 부동산에 땅이 있는데 이 을이 자기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얘기죠. 악이. 나는 본권이 없어. 악이에요. 이 악인 상태로 이 부동산을 이렇게 몰래 점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악인 상태로. 이런 경우에 조금 부동산 절도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 사람이 점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을이 어떤 점유일 것 같아요? 자주 점유일 것 같아요? 타주 점유일 것 같아요? 소유가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전 판례는 이 경우에도 이 동산 절도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자주 점유로 갔습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봤어요. 옛날 판례. 근데 이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바뀐 지 오래됐는데 바뀌어가지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권한이 없이 점유를 했으면 이 사람도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인데 남의 땅인지 뻔히 알면서 막 점유를 하면 이 사람 소유 의사가 없겠지. 이렇게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에 조금 그 뉘앙스 차이가 있잖아요. 이 절도에 대해서. 몰래 취득하긴 했지만, 몰래 점유를 하긴 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 내용이 악의의 무단 점유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했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를 타주 점유로 봅니다. 이게 판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주 점유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의가 뭔지는 알겠죠?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 점유다. 그리고 판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어떤 내용의 점유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봤던 내용인데,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 그대로에 대해서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판단 기준과 판단 시기해 봅시다. 소유의 의사를 판단할 때는 이것도 얘기했죠? 객관적으로 우선 점유권은 이 사람이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점유겠지, 소유의 의사가 있겠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분명할 때는 추정을 합니다. 자주 점유로. 알겠죠? 1번 봤고요. 2번 봅시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자기가 그 타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으니까 본권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 자기는 본권이 없어요. 그럼 알면서 악의죠. 이게 악의의 점유죠. 악의의 점유. 본권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 악의로 그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아니다. 타주 점유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일반적으로 그런 추정을 해주죠. 자주 점유를 추정을 해주는데 그 추정이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타주 점유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기는 왜 전압이고 여기는 왜 대판이지? 이렇게 판례 번호인데, 이 밑에 쭉 있는 것은 판례 번호인데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를 바꿀 때,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데서 견해를 바꿀 때 전원합의체의 결론이다. 일반적으로 다 대판이잖아요. 그죠? 대판.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그 견해를 대법원에서 유지한다는 얘기고,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것은 견해를 바꿀 때 쓰는 용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악의의 무단 점유도 꼭 부동산 절도처럼 보이니까 그런 경우에도 자주 점유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때 97년인데 그때 견해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번 볼까요?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그죠?
매수를 했죠. 그러면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한 거 맞죠? 그죠? 매수를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것이 밝혀졌어요.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반하는 건 아니죠. 아, 이 사람은 자주 점유로, 점유를 개시를 했다. 그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례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요. 입증행위라는 게 나오는데 추정받는 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봅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아,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되는구나. 아, 선의, 평원, 공연 추정이 되는구나. 지금 무과실 추정 이거 없죠? 점유를 무과실로 추정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과실이 추정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지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가 헷갈리면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소유의 의사가 그러니까 자주점유? 그러면 자선평공인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이걸 바꿔요, 순서를. 어떤 자선을 공평하게 하자. 자선, 그러니까 베푸는 걸 공평하게 하자. 자선 공평. 즉, 무과실이 추정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부정하는 측에서 타주점유를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어놨는데 이게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이 취득시효 요건을 갖춘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점유취득시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유 의사가 추정이 되니까 이를 부정하는 사람, 본래 소유자였던, 만약에 을이 본래 소유자였다고 봅시다. 이 토지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없었어. 이렇게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넘어가 볼까요? 판례 봅시다. 판례.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아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보면 다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렇게 이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받죠? 자선 공평 추정을 받습니다. 이런 점유라고 추정을 받아요. 그런데 추정을 받는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응? 나는 매매로 이 땅을 취득했어. 그래서 난 자주점유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 추정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점유 같은 경우를 깨려면 그 상대편이, 이 갑은 점유자의 을은 자기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 소유권을 침해해가지고 이 사람 점유하고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을이 이 자주점유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죠. 자주점유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죠. 타주점유인 걸. 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아니고 이 사람이 쓸데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추정이 깨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대편이 입증을 했을 때 이게 깨진다는 얘기예요. 1번은 설명 들었고 2번 봅시다.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됐습니다. 누가 증명을 했겠죠? 점유자가 아니라 그 점유가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했겠죠? 이렇게 증명이 됐을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대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 상대편이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게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죠? 근데 이 스스로 점유한 사람이 뭔가 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주 점유 여부가 문제된 판례가 쭉 있는데, 이것은 점유 파트에서 따로 시험에 막 이 판례가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왜 이 자주 점유 문제가 이렇게 판례가 실어났냐면, 지금 이제 취득시효를 이제 곧 공부를 하잖아요. 이 소유권 파트에 나옵니다. 물권.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대해서, 즉 자주 점유가 요건으로 돼 있잖아요. 자주 점유, 그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렇게 하면서 쭉 요건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판례가 많이 쌓여 있는 데다가, 다른 점유 같은 거, 선의 점유인지 악의 점유인지, 뭐 과실이 있는 점유인지 과실 없는 점유인지, 뭐 계속 점유인지 뭐 불계속 점유인지, 평형 공연에 의한 점유인지, 폭력 은비하는 점유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구분하기가 쉬워요. 근데 얘는 좀 이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유의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판례가 많이 쌓여 있고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가 소유 점유하던 대지 전부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고 합시다. 갑이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습니다. 전부를 매도했죠? 나는 이거 지금 전부 했습니다. 전부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건물의 배역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 전부인 줄 알고, 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다니까, 그 인도를 해줘야 하는 게 이만큼인데, 전체인데, 전부를 매도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벽으로 이렇게 뭐가 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 넘겨줬어요. 다 넘겨줘야 하는데. 그죠?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즉 나머지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 그냥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나머지 부분을 정전과 같이 점유해 온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 점유예요, 자주 점유예요? 예, 자주 점유겠죠. 왜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 토지가 매매 대상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유할 의욕을 가지고 점유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자주 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판례요. 2번 봅시다. 2번. 예, 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왔다면, 무슨 얘기죠?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물도 있고 이 토지도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어요. 이 매수인이 경계선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해가지고 착오로 뭐 이만큼이 자기가 이제 매수한 부분인데, 자기는 이런 부분까지 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한, 자기 매수한 대지라고 생각한 거, 이만큼을. 그래서 이렇게 믿고 이 토지를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되죠? 소유의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자기가 매수했다고 믿은 거예요. 소유의 의사 있죠? 있는 겁니다. 그죠? 타인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 토지 매매랍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주장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다.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타인 토지 매매예요. 타인 토지 매매. 어떤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고 이 사람 매도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 병이 있습니다. 병이.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매매한 거예요. 병 토지를 갑이 매매를 한 겁니다. 매도를 한 거예요. 을한테. 이런 경우에 을이 점유를 했어요. 어떻게? 점유를 했습니다. 을이 점유를 했는데 이 점유가 타인 토지 매매에 따른 점유죠. 타인 토지 매매에 따른 점유인데 이 갑이 전혀 이 토지에 대해서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매수했다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 을의 점유가 타주 점유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을은 그런 사정을 잘 몰랐어요. 타인 토지 매매, 그러니까 전혀 갑이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매매를 한 게 아니라서 이 사람은 그래 뭐 내가 지금 당연히 매수했으니까 내가 점유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소유의 의사가.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잘 알면서 을이 잘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던 걸 잘 알면서 이때는 다주점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자주점유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시험에 잘 묻지는 않았지만 문제 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2번 봅시다. 바로 2번.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의 의사로 충분한 것이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점유에 관한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했지만 부동산이니까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를 안 했지만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점유가 자주 점유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4번 봅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의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었어도 취득시효가 완성 후에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해 매수를 시도한 사례가 허다한 바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취득시효 얘기인데 이 갑이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취득시효 완성. 또 써볼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 이게 이제 요건이 구비가 됐다는 얘기죠.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본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 사람은 등기처분권을 내가 취득하니까 네가 나한테 등기를 넘겨줘야겠다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데 이 사람이 뭐 을과의 어떤 친분 관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선량한 사람이라거나 해가지고 맞네 이거 이 을의 땅이었는데 내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했네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매수제의를 했어. 매수제의. 내가 그냥 이거 내가 이렇게 취득시효 완성이 됐지만 내가 네 토지를 내가 살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얘가 매수제의를 했잖아. 이건 내 땅인 것을 이 갑이 인정한 거 아니겠어? 하니까 소유의사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을이. 네, 그게 아니라고 판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한 논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구체적 사실 관계에서 그렇게 법원이 판단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게 법원에서 뭐라냐면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수 제의를 하는 게 경우가 워낙 허다한 일이라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예,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매수제 했으면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꼴 아니야?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꼴이니까 자기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상태로 점유를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은 반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4번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자주점유로 본 거 말고 타주점유로 본 것도 한번 봅시다. 예,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했대요. 남의 땅에 분묘만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럼 남의 땅을 그냥 이용만 하는 거지. 내가 남의 땅에다가 그냥 이용만 하는 거지. 이게 이걸 내가 내 땅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 아니죠. 남의 땅에서 이용만 한 거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추정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 봅시다. 갑자기 명의신탁. 이게 또 뭘까?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명의신탁은 여러분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가끔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갑 소유자인데 명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갑이 어떤 세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세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등기를 이 을 앞으로 하고 싶어요. 을 앞으로. 그래서 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냈습니다. 예, 과거에는 지금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이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했어요.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전제로 생각을 해봅시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데 이 을은 뭐라고 하죠? 예, 이 사람은 명의수탁자로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명의신탁자로 해요. 명의신탁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됐죠. 등기가 됐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유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명의만 줬지 그냥 이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를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설사 점유를 이 사람이 하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게 자주점유일까요? 자주점유는 아니겠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본 겁니다. 타주점유라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관계였습니다. 됐고요. 3번 볼까요? 3번.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도 계속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매도를 했는데 다 계속 점유를 하고 있대요. 그럼 뭐죠? 타주점유겠죠? 매도를 했어요. 갑이 을한테 매도를 하고 소유권까지 넘겨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 하고 있대요. 그러면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겠죠? 예, 타주 점유라는 얘기입니다. 뭐 쉬운 얘기죠? 이거 4번 봅시다.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고난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이므로. 그죠?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봅시다. 예, 이렇게 부동산이 있는데 이 공유예요. 공유. 이 부동산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고 봅시다. 근데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갑만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 부동산을. 그래서 이 갑의 점유가 이게 지분이 있죠. 이 갑 지분이 있고 을 지분이 있는데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 여기는 갑, 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2분의 1 지분이면 이게 막 골고루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부를 점유를 해도
전부를 점유해도 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전부를 점유해도. 그래서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뭐죠? 자주 점유지만 즉 갑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을 지분을 갑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도, 한 사람 갑이 점유하고 있어도 특별한 사정에 없는 권한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 을 지분 비율, 을의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 점유이죠. 그래서 직계 비속이 공동 상속했습니다. 갑과 을이 상속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상속 후에 그중 1인이, 즉 갑이 토지 전부를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권한의 성질상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즉 자기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주 점유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5번 봅시다.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면적이 등기부에는 이만큼인데 상당히 초과해가지고 막 이만큼을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응?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알았다. 내가 현재 여기를 본래 이만큼 등기부상은 이만큼 돼 있는데 여기를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남의 땅이겠거니 알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주 이게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것이 상당하며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 이것은 그냥 사용권에 대해서 내가 이걸 사용하겠다 하는 어떤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점유는 권한의 성질상 이 부분은 타주 점유라고 보는 겁니다. 타주 점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 범위랑 너무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너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이죠. 나 이거 권한 없어. 악이이면서 이 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양자 간에 만약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을이 이제 지금 매수한 사람인데 이 매수한 사람이 이 부분은 내가 점용권, 이것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 갑으로부터 내가 취득했구나. 갑의 토지임을 인정을 한 거죠. 갑의 사용 수익을 내가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걸 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차고가 큰 경우가 아니고, 만약에 이만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초과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약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착각이구나,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우에는 자주점유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판례가 그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신 소유의 대지상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토지 일부를 침범을 했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것도 침범했죠. 그러니까 건축을 이렇게 이 토지에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건축을 하면서 약간 남의 땅을 이렇게 침범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점유를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넘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주점유라고 보는 겁니다. 좀 다르죠? 5번이랑 5-1번, 5번이랑 5-1번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사를 청한 상당하죠. 방금 5번 얘기죠? 이만큼을 침범을 했어요. 이렇게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되면 건축 당시 이를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타주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타주예요. 아시겠죠? 5-1번. 6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어요. 근데 이 사유토지가 뭐 기부 취납 등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는 등의 그런 절차가 없이 점유할 수 있는 권한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무단으로 이렇게 남의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답니다. 이 공공은 지방자치나 국가 공공기관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훤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유토지를 어떤 절차 없이 그냥 도로에 편입을 시켰어요. 이런 경우에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쭉 좀 더 봅시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간의 전환. 네, 전환을 할 수가 있답니다. 전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 전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 소유물을 임차를 하고 있는 중에, 임차를 하고 있다는 뭐죠? 타주점유죠. 타주점유 중에 내가 매수할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권한의 성질이 바뀌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즉 지상권자가 매수한 경우 또는 임차권자가 매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점유시킨 자에게 내가 소유가 의사가 있음을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지금 소유의 의사가 있어, 이걸 표시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가 있는데, 판례를 한번 볼까요?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끝까지 읽어봅시다. 선대, 그러니까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면 상속인의 점유도 특별한 사정 없이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자주점유가 되려면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실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것도. 갑이 사망을 했고 을이 상속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고요. 상속을 했어요. 상속해서 이 점유가 이전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갑이 이제 점유할 때 점유의 어떤 모습이 어땠냐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예요. 즉 이 점유가 이 병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임차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갑은 타주점유죠. 그런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을은 어떤 점유인가요? 어떤 점유를 상속받았나요? 타주점유라는 거죠. 타주점유.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갑자기 점유를 했네. 그러면 이 사람 자주점유 추정받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상속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딱 이전을 받죠. 그래서 이 점유의 모습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즉 이 병소유 물건에 대해서 상속인이 매매라는 권한을 통해서 매매라는 어떤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 점유를 계속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 부동산에 대해 내가 살게 해가지고 점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권한이 생긴 거죠. 별도의 권한이 생기면 이제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자주점유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속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개시하지 않는 한, 즉 매매를 했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점유가
그냥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이 계속 그냥 그 상태가. 그래서 선대의 점유가 타주 점유이면 상속인의 점유도 특별한 사정 없이 자주 점유로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자주 점유가 되려면, 즉 선대 어떤 그 점유가 타주 점유였는데 자기가 자주 점유가 되려면 점유자가, 즉 상속인이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 아 내가 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번 볼까요?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 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논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뭐죠?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를 해요. 뭐 샀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이 전환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등기를 격려한 것만으로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논리가 있는 건 아니고, 아 등기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시험 적합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격려한 것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구나,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던 자가 지상에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 내장에 등재하였다거나 토지의 과수나무를 식재하고 지상 건물을 과수원의 농막으로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한에서 뭐 게시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고요. 그러면 이번엔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를 볼까요? 예를 보면 매도인이 팔았어요. 근데 매매대금을 전부 다 수령했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그죠? 전부 수령한 상태에서 아직 점유는 안 넘겨주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내가 이제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뭐 결제가 끝났구나, 넘겨줘야 하는데 이제 넘겨줄 일만 남았구나 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본래는 자기 소유물이었는데 자주점유였죠. 이런 상태가 되면 타주점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지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 사람이 매수인인데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됐답니다.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현재 점유를 하고 있죠. 이 해제 전에는 당연히 매수를 했으니까 자주점유였을 거 아니에요. 자주점유. 근데 해제가 되는 순간 이제는 이 물건 돌려줘야 하나 보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나 보다 해가지고 이게 타주점유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1번 판례 보십시다.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이제 이 판례의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권에 관한 소송이에요. 이런 경우에 제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 사람이 본권자예요. 그러니까 얘를 소유자라고 봅시다. 소유자라고 봅시다. 근데 뭐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등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봅시다. 뭐 위조를 했다고 봅시다. 위조를 해가지고 점유까지 시도한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겠죠. 왜? 소유권을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송을 제기를 하죠? 만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 등기 말소해야 돼. 말소 등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뭐죠, 그러면? 이 갑이 물권자로서 하는 거죠. 어떤 뭐 계약을 맺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본래 내가 소유자인데 갑자기 내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어. 물권자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소송입니다. 이런 소송인데 그러면 이 소송을 쭉 어떤 시간적 경과에 따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소를 제기를 했어요. 이때 갑이 소를 제기했겠죠. 을한테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소를 제기했어요. 소를 제기했을 때 이 을의 점유의 모습이 어떤가를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소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이거 내 소유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을이 소 제기하면 이거 내 소유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게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병한테 이 사람이 매매를 통해서 넘겨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조된 걸 넘겨줬어요. 갑이 병한테 소송을 걸었다고 생각합시다. 편하게 등기는 돼 있죠. 똑같이 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말소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갑이 병한테 말소등기 청구를 행사를 하는 중입니다. 똑같이 물권자 청구권이에요. 이런 경우에 갑이 병한테 지금 소송을 할 때 소제기 제기 시에 이 병은 본래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을과 병 간의 거래가. 그래서 자기는 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소유자지. 내 소유권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를 제기하면 이게 내 물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죠? 내 물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권이 없는 자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소 제기할 때 악의의 점유로 바뀌는 겁니다. 소를 제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본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판결이 딱 나왔어요. 결국 갑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을 경우를 그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했으면 이 병의 점유가 판결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갑이 소유자인 게 딱 확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병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점유는 이제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바뀌는 거예요. 뭐 당연히 악의의 점유면서, 왜냐면 이때 악의의 점유라고 이때 악의의 점유로 바뀌고 이 판결 확정 시에 소유가 의사가 없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만 했다고 해서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소를 제기를 했다고 해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소를 제기만 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소를 제기한 당시에는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지만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여전히 자기가 본권이 내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유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점유를 할 때. 아시겠나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소제기 시에는 악의의 점유로 바뀌고 소를 제기했으니까 판결 확정 시에는 이제는 완전히 갑이 소유권자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점유는 이제는 소유의 의사가 없지. 그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아니죠. 그래서 판결 확정 시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걸 다시 책으로 가봅시다. 진정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죠? 이 갑입니다. 갑. 그래서 갑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명의, 이건 병으로 봅시다. 을이 아니고 병으로 봅시다. 위조된 걸 매매한 사람. 점유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하여서, 그죠? 이거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이 됐어요. 즉 진정한 소유자가 이겼어요. 그죠? 이겼다면 점유자는 소송의 제기 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 뭐 가로넣기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자체로 문장을 딱 내가지고 지문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한편 패소 판결의 확정으로, 패소 판결이 나왔죠.
점유자로서는 정당한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유를 알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 소제기 시에 악의의 점유로, 그 다음에 판결 확정 시에 타주의 점유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1-1번 볼까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이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쵸?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건 추정되죠? 소유의사가 추정됩니다. 그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타주 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 바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제기하다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추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 판례는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본권자가 이 지금 병이라고 합시다. 병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렇게. 왜냐?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 점유자잖아요. 점유자는 어떤 추정을 받죠? 추정을 받죠. 자선, 공평 추정을 받죠. 그래서 이것을 깨려면 아까 했던 얘기인데, 깨려면 이 갑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게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도. 이 갑이 깨야 돼요. 갑이 깬 경우는 1번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1-1번 판례는 이 사람이, 지금 추정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소송 제기를 한 거예요. 이때는 설령 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병이 패소가 되는 거죠. 병이 자기가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비교표를 다시 볼까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이릉 소유회사로 점유된 걸 추정되고, 이 토지의 점유자가 지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다가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경우에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답니다. 아시겠나요? 왜 이런 판례가 나오는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건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변별력이 확실히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상대로 했을 때 이렇게 추정이 깨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